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화면에 보이는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어들이 커브를 따라 이동을 하고 있고요. 어느 순간 얘네들은 사방으로 흩어져서 커브에서 벗어나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걸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메쉬라고 하는 FX 항목의 메쉬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조금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이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새로 씬을 만들어서 적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메쉬라고 하는 기능을 적용하기 위해서 아까 전처럼 오브젝트가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커브가 필요합니다. 따라갈 커브를요. 그래서 우선 오브젝트 방향성, 아까 전에 스피어 같은 경우도 뭐 상관없지만 콘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 방향성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커브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크리에이트 해보게 되면 이렇게 CV 커브 툴, EP 커브 툴, 베지어, 그 다음에 펜슬 커브 툴을 이용해서 커브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CV 커브 툴이 마음에 들어서 CV 커브 툴로 커브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평면으로 밖에는 그릴 수가 없습니다. 3차원적으로 그릴 수가 있긴 하지만 뭐 쉽게 그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 평면으로 그린 다음에 변형을 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울퉁불퉁하게 약간 변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우선 재료는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 재료를 가지고 아까 전처럼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FX 항목에 이제 메쉬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메쉬 에디터라는 걸 열어주게 되면 이렇게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볼 수 있는 에디터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어떤 특정 오브젝트를 생성해서 뭔가 효과를 만들어주기 위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고요. 한 개 이상의 오브젝트를 선택해도 됩니다. 우선은 콘밖에 없지만 지금은 크리에이트 메쉬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가장 처음 생기는 게 메쉬 디스트리뷰트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설정에 뭐 10개의 오브젝트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디스턴스가 20만큼의 그런 간격으로 20개, 10개가 만들어지는 이런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개수를 늘리게 되면 이렇게, 거리를 늘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거리만큼 몇 개의 오브젝트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메쉬를 다시 위에 거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메쉬 디스트리뷰트라고 하는 거 이외에 여러 가지 노드를 또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커브라고 하는 노드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브는 말 그대로 어떤 특정 오브젝트들을 커브를 따라서 움직이게끔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모션 패스와 같은 그런 기능이죠. 커브를 선택을 하고요. add 커브 노드를 추가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노드가 하나 더 추가가 되게 되고요. 여기에 아까 전에 만들었던 커브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에 항목에 커브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인풋 커브 여기다가 포함을 해줘야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커넥션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는데 어떤 특정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커브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메쉬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커넥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연결되게 됩니다. 아니면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이용해서 끌어다가 떨어뜨려줘도 이렇게 연결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움직여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디스트리뷰트에 여기 있는 디스턴스 x라고 하는 걸 이렇게 특정 값으로 움직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0으로 해주게 되면 이렇게 커브를 따라서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개수를 늘리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늘려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커브 항목의 스텝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 간격이나 그 다음에 속도 이런 것들을 또 조정해 줄 수가 있어요. 뭐 여기 있는 벨로시티라고 하는 속력 같은 경우도 랜덤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겠고요. 지금 이제 일정하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커브를 따라 움직이는 걸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걸 표현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한 50프레임 위치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산산조각 떨어지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는 이 메쉬를 다시 클릭을 하고요. 이 중에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걸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은 말 그대로 어떤 시뮬레이션
어떤 지구의 그런 여러 가지 중력이라든가 바람의 영향, 이런 자연계적인 그런 항목을 계산해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다이나믹을 붙여주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플레이했을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게 됩니다. 커브를 좀 따라가다가 움직이게 하고 싶은데 이 상태라면 그냥 떨어지고 있죠. 이 위 타이밍을 좀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타이밍을 여기 보게 되면 왼쪽에 아웃라인에 보게 되면 메시 블렛 솔버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해보게 되면 이 속성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수정할 수가 있는데 가장 처음에는 스타트 프레임이라고 해서 시작 지점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번 시작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변경이 되지 않으니까 뭐 어떻게 다시 돌릴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50프레임에 이렇게 스타트 프레임을 하게 되면 플레이했을 때 50프레임에서 얘네들이 다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네,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특정 위치에서 다 전체를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조금 개선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떨어지는 시점에 얘가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순간 그 움직임과는 별개로 그냥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운동의 그런 힘을 보존한 상태에서 좀 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느냐,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거, 메시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걸 선택하게 되면 여기는 이 오브젝트의 움직임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게 되면 충돌하는 형태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콘이니까 오토매틱이 아니라 콘이라는 게 있으면 콘을 선택해 주면 되고요. 아니면 가장 가까운 걸 선택해 주면 됩니다. 뭐 여기서는 그냥 오토매틱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여기는 콘 형태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상관이 없고요. 지금 필요한 거는 얘가 계속적인 움직임을 갖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밑에 보게 되면 벨로시티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니셜 로테이션, 이니셜 트랜스레이셔널이라고 하는 위치값과 회전값의 초기값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하게 되면 어떤 특정한 힘을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XYZ 축을 나타내는 건데요. X방향으로 만약에 50이라는 값을 주게 되면 플레이했을 때 이렇게 얘가 다이나믹으로 바뀔 때 이렇게 X방향으로 50만큼의 힘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어떤 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위에 트랜스포메이션 스페이스라고 해서 이 오브젝트의 움직임에 대한 공간 설정이 있습니다. 월드 좌표가 있고요. 로컬 좌표가 있습니다. 얘가 가고 있는 방향은 이 오브젝트의 X방향이든가 Z방향일 겁니다. 그래서 그 로컬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아까랑 조금 다르게 이런 식으로 움직임에 대한 이 오브젝트의 움직임에 대한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정해 주면 되는데요. 값이 너무 크니까 조금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레이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게 중간에 멎어 있는 듯한 느낌이 아니라 뭔가 계속적인 움직임에서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X방향이 맞나요? Z방향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Z방향으로 하게 되면 네, 이 방향은 아니고 마이너스 Z인가? 마이너스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애매하긴 한데 네, 아마도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X방향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 오브젝트의 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게끔 되어 있고요. 만약에 여기는 이 오브젝트들이 서로 약간 불규칙한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싶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힘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발생을 해야 됩니다. 아무런 변화 없이 이렇게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어떤 오브젝트에 의해서 충돌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외부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 오브젝트에 어떤 힘을 부과하고 싶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떨어지는 듯한 느낌인데 불규칙한 어떤 힘 아니면 가운데서 퍼져나가는 힘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싶다라고 하면 필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어떤 힘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에어라든가 드래그
그라비티, 뉴턴, 레디얼, 터블런스, 유니폼, 그다음에 버텍스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이 중에 볼륨 엑시스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엑시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이 범위 안에서 이 화살표 방향의 모양으로 어떤 힘을 만들어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퍼져나가는 힘을 예를 들어서 만들어내게 되면 이 근처에 왔을 때 그런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이 필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다이나믹 솔버랑 연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임의로 연결을 좀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다이나믹 관련된 메쉬 블렛 솔버에 보게 되면 밑에 필드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요. 여기에 이 메쉬 볼륨 엑시스 필드를 연결해 줍니다. 그럼 여기는 힘이 연결되게 되고요. 플레이 해보게 되면 아까랑은 좀 다르게 힘이 좀 적네요. 힘을 좀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네티튜드라고 하는 게 힘의 세기고요. 어테뉴에이션은 거리에 따른 감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더 키워주고 값을 조금 줄여주게 되면 이 위치에서 퍼져나가는 힘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리에 따라서 좀 영향을 주고 싶다라고 하면 어테뉴에이션을 0을 하게 되면 가까이 있는 부분은 많이, 그 다음에 가운데 멀리 있는 부분은 약하게 영향을 받게 되는 이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불규칙한 느낌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필요하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